네, 누워있으면 어떡해, 거기. 네. 저런 경우에는 카메라를 좀 비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느낌에. 예. 아, 그 교과서를 좀 볼게요. 교과서, 354페이지, 가격 차별이 있습니다. 354페이지. 예비순환에 꼼꼼하게 다 체크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또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격 차별은 세 가지 가격 차별이 1급, 2급, 3급 차별이 있다 그랬고, 그 가격 차별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355페이지 가격 차별. 첫 번째는 밑줄 봅시다.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차별화된 가격을 정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소비자의 유형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소비자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소비자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역탄력성 규칙이 적용된다 이랬어요. 탄력도가 낮은 곳에는 높은 가격을, 탄력도가 높은 곳에서는 낮은 가격을 정한다. 전매가 불가능하다 밑줄. 세 번째는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서 그 상품을 구입해서 다른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팔아볼 수 있다면 이 기업의 가격 차별 전략이라는 것은 무력화되겠죠. 그래서 전매가 불가능해야 된다. 가격 차별화에서 가격과 산출량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358페이지 좀 보시면 358페이지 12.4에 차별력 독점자 이윤 극대화 조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3급 차별 써놓고 3급 차별 시장 분할에 의한 가격 차별 써놓고 시장 분할에 의한 가격 차별 그 위에다가 그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격 차별은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어서 시장을 분할해서 차별화된 가격을 정하는 것인데 차별 독점자의 행동은 당연히 자신의 이윤 극대화의 행동이라는 것이고 시장이 두 개 있다는 것만 다르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 똑같겠죠. 모든 기업의 행동 원리이기 때문에 요 컨비네이션 이유라는 것은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과 A 시장과 B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있단 말이죠. A 시장과 B 시장 두 개의 시장이 있고 독점 기업은 하나의 독점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은 하나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장이 있고 물건을 만들어내서 이 기업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두 개의 시장에 갖다 내다 판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개의 시장 갖다 내다 팔아.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Q 단위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비용이 TC가 뭐의 함수예요? Q의 함수죠. Q의 함수다 이렇게. A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A 시장에 QA만큼 팔고요. B 시장에 QB만큼 판다. 이렇게 하면 B 시장에 QB만큼 판다. A 시장의 판매 수입은 TRA가 되고요. TRA는 뭐의 함수겠어요? 당연히 QA 함수지. TRB 함수는 TRB는 B 시장의 판매 수입이 되고 요거는 QB의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업은 원래 TR에서 TC를 뺀 게 이윤인데 TR이 두 개 TRA가 있고요. TRA는 A 시장의 판매 수입이고 TRB는 B 시장의 판매 수입이다. B 시장의 판매 수입이다. 물론 이것만 다르고 TC는 뭐 같겠죠. 전체 산출량 Q만큼 생산할 때 비용이고. 그래서 기업 A는 뭘 추구하냐면 기업은 뭘 추구하냐면 A 시장에서 몇 개를 판매하고 B 시장에 몇 개를 판매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두 개 시장에.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first order condition, 이윤 극대화 조건은 두 개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있다. 하나는 요 파이 컨비네이션을 뭘로? QA로 선택 변수 각각 미분하면 되죠. QA로 미분하고, 두 번째는 파이 컨비네이션을 뭘로 미분해? QB로 미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찾으면 되는데, 자, A시장의 컨비네이션 이윤을 극대화는 A시장의 판매량은 몇 개냐면, 자, 보세요. TRA를 QA로 미분하면 뭐 MRA가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요 QA로 TRB를 미분하면 A시장의 판매량과 B시장의 뭐하는 총수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로고, 그 다음에 요거 QA로 뭐를 미분하면 TC를 미분하면 TC는 QA 함수가 아니고 QA 함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요걸 변형을 시켜준다 했잖아요. 요걸 변형을 시켜서 어떻게 변형을 시켜? 요거는 Q로 미분을 해야 쟤는 Q의 함수다 이게 TC는.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줬으니까 분자에 Q를 DQ를 만들어주고 분모에 DQA다. 그래서 A시장의 판매량의 변화가 총 산출량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산출량 변화가 총 비용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고요? 얘는 MC가 되고, 그리고 산출량, 전체 총 산출량은 QA와 QB, 다시 말하면 A시장과 B시장에 판매하는 판매량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총 산출량은 QA와 QB의 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거를 QA로 미분하든 QB로 미분하든 다 1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QA로 Q를 미분해도 1이고, QB로 뭐를 미분해도 Q를 미분해도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1이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MR 뭐하고 A하고 MC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이윤 극대화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요 조건식으로부터 MR B가 MC와 일치한 조건에서 이윤 극대화된다. 그래서 요게 두 개 합해져서 지금 그 식이 나와 있는 거죠. 그 교과서에. 그래서 MRA equal MRB equal MC,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런 요 설명을 좀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좀 교과서에 써놓고 도출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3급 차별의 이윤 극대화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좀 보겠다. 문제를 보기 전에 그 358페이지 보면 앞에 그래프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를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그래프 앞에 357페이지 제일 오른쪽 그래프의 MRT를 찾아봐요. MRT는 왼쪽에 A시장과 B시장의 MR의 수평합 이렇게 써놔요. MRT는 MRA와 MRB의 수평합입니다. 뭘로 정리해서 합해야 된다고? Q로 정리해서, 산출량으로 정리해서 합해야 된다. 그리고 MR과 MC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에요. 그 이윤 극대화가 달성하는 산출량에 주어져 있고, 그 산출량의 수평의 점선을 쭉 끌어보내서 지금 A시장의 MRA와 B시장의 MRB와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거기 제일 오른쪽에 Q바에서 T까지 화살표를 하고, 그게 뭐예요? Q바 수준에서 MC죠. MC. 그래서 MRA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QA가, MRB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QB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Q바에다가 총 산출량 적어두고, 총 산출량 얼마만큼 할당하는지는 그 첫 번째 평면에 MRA equal MC 써고, 두 번째 평면에 MRB equal MC 써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나눠서 가격차별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 358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그림을 보면 A시장에서 가격이 B시장의 가격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 A에서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더 작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거기 밑줄 보세요. 10장에서 가격과 한계 수입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우리가 밑줄 긋고 로빈슨, 아모르소 로빈슨 공식이죠.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고, 그런데 차별 독점자는 MRA equal MRB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 12.5라고 쓸 수 있겠죠? MRA를 PA 1마이너스 수요 가격 탄력성분의 1, MRB도 마찬가지예요. PB 1마이너스 수요 가격 탄력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 밑에 12.5 밑에 그러므로 거기 밑줄 보세요. B시장의 가격 탄력도가 A시장 가격 탄력보다 더 크다는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면 반대로 A시장 가격은 B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돼서, 이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거기다 밑줄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격 차별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매긴다 이 말이죠. 자,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가격을 웬만큼 올려도 수요량이 별로 줄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밑줄 보세요. 독점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충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도가 크지 않다는 것은 얘가 애플이 계속 가격을 고가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이 애플 쓰는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지를 잘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탄력도가 낮은 이런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정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거기 밑줄 보세요. 이렇게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 이 가격 차별의 역설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3급 차별이 그건데요. 그 다음에 1, 2급 차별을 보기 전에 3급 차별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좀 볼 텐데, 그 펴놓고요. 그 교과서를 그냥 옆에 펴놓으세요. 그 다음에 실전 200제 256페이지를 좀 보시면 256페이지. 거의 문제보다는 문제 해설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256페이지 85번 문제. 한 국가 내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그 밑줄 긋고 국내 독점입니다. 국내 독점 기업이에요. 써나. 국내 독점 기업이 해외의 완전 경쟁 시장, 해외는 완전 경쟁 시장이고 국내는 독점 상태고요. 이 완전 경쟁 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밑줄 참여하게 될 때 균형을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해라. 그 참여라는 의미에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 이 두 가지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참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주된 논점은 독점 기업이 해외 경쟁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국제적 가격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왜 국제시장에 참여를 한다고? 자신의 이윤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국제시장에 참여하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나누어서 차별화된 가격을 정하면 훨씬 자신의 이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은 이거는 국제적 가격 차별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 독점 시장을 개방을 해버렸다. 해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수동적인 의미에.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은 이 시장 개방이다. 독점의 시장 개방. 써놓고요. 독점의 시장 개방은 독점의 경쟁 체제화라 그래서요. 독점의 규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이 국제적 가격 차별, 3급 차별에 관한 논점이고, 두 번째는 시장 개방에 관한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3급 차별을 시장 분할형 가격 차별을 그랬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나누냐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나눴다 이렇게요. 우리가 앞에서 본
요 A 시장과 B 시장을 나누는데요. A 시장은 국내 시장이고 B 시장은 해외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탄력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하나의 시장은 완전 경쟁이어서 탄력도가 무한대고 국내 독점은 탄력도가 아주 낮은 이런 두 개의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국내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아주 낮습니다. 해외는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아주 높아요. 이 두 개의 시장을 보고 있어. 그리고 가격 차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전제 조건 뭐예요? 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정확하게 탄력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시장을 나눌 수 있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이 두 개 시장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자가 판매할 수가 없어야 되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이것이죠. 자, 이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차별 독점자,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나누는 이 차별 독점자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윤 극대화 조건은 그냥 결론만 써버리면 안 되고 최소한 이 최적화식을 써야 된다. 최적화식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maximize 파이 컨비네이션 결합 이윤의 극대화다. 이 결합 이윤은 TR은 해외 시장에 TR이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 TR이 있다. domestic market, 국내 시장에 TR이. 보통 이제 해외 시장은 international market 그래서 I라는 첨자를 쓰고 국내 시장은 domestic market 그래서 D라는 첨자를 씁니다. 이걸 뭐 나는 국내 시장을 A 시장, 해외 시장을 B 시장으로 보겠다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TC가 있다. 그래서 해외에 몇 개를 팔고 국내에 내가 몇 개를 팔아야 되냐 이게 선택 변수가 될 것이고 first order condition은 일개 미분 조건은 결론을 쓰면 되겠습니다. MR, I, MR, D, MC 이런 조건하에서 뭘 정해? 아까 세 개의 그래프 중에 제일 마지막 그래프의 총 산출량을 먼저 정하고 공장에서 몇 개 생산할지 총 산출량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A 시장에 몇 개 팔지 B 시장에 몇 개 팔지 어떻게 할당을 할지 정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총 산출량 어떻게 정하냐 큐바. 두 번째 A 시장에는 몇 개 팔아야 되냐 얼마나 할당을 하고 요 국제 시장에는 몇 개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는 몇 개를 할당하냐 요 세 가지 변수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통합된 그래프를 한 개를 좀 볼 텐데 경제학 책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인데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 이게 이제 이런 영역이 정확하게 경제학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되는 그런 국제경제학 파트가 됩니다. 자, PQ 평면에 가장 먼저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 수요 곡선 하나 그릴 텐데 이 수요 곡선은 국내 시장의 수요 곡선이에요. domestic market, 국내 시장의 수요 곡선. 국내 시장은 뭐기 때문에? 독점이기 때문에요. 국내 시장은 독점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를 자신의 수요로 인식한단 말이죠. 시장 수요인데 원래 개별 기업이 자신의 수요하고 똑같아. 그러면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이 이렇게 도출된다고요. MR. 국내 시장의 MR. 자, 해외 시장은 국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 하나 형성되고요. 이렇게 PI 국제 시장 가격이 있고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요 가격 수준에서 물건 한 단위 팔았을 때 한계 수입도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수평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P와 MR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는 요 수요 곡선과 MR 커브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 그렇다면 MC 곡선을 우리 하나 그릴 텐데 MC를 요점 수요 곡선보다 우측에 가도록 좀 그래프를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져도 상관없는데요. 그래프를 우측에 그려야 설명하기에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측에 수용선의 우측에 지나도록 MC를 이렇게. 자, 이렇게 처음에 초기 세팅을 좀 한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국내의 폐쇄 경제 상태였다면, 다시 말하면 차별 전략을 쓰기 전에였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국내 MRD하고 MC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독점의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지겠죠. 이런 조건 하에서 독점의 모노폴리의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질 것이고, 이때 물론 독점적 초과이윤을 누릴 거야. 독점적 초과이윤을. 그걸 좀 표시를 보면 요 국내 MR과 MC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지고, 요 P 모노폴리의 가격과 Q 모노폴리의 산출량이 이렇게 정해지고 폐쇄 경제 상태에서 독점의 초과 이유는 뭐 굳이 따져보면 이거 별로 큰 관심은 없지만, 이렇게 굳이 따져보면 요만큼의 독점의 초과 이윤이 이렇게 평균 비용 곡선이 있으면 평균 비용으로 따지고요. 평균 비용이 없으면 요 한계 비용의 민면적이 총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독점의 이윤을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폐쇄 경제 상태에서 이런 상태,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차별, 3급 차별을 시행한다고 하면 3급 차별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가격을 설정할 거냐, 가격 설정 방식이 중요한데, 먼저 잘 들으세요. 국제시장의 MR하고 요 국제시장의 MR, 국내 시장의 MR이 있어요. 요 MR이 맞아떨어진 상태. 요 첫 번째 조건, 요 국제시장의 MR과 국내시장의 MR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뭘 정하냐면 이렇게 국내 가격과 국내 아주 높은 가격이요. 그리고 국내 판매량을 정해. QD. 국내 판매량을 이렇게 정해. 자, 먼저 그랬어요. 먼저 어떤 조건? MRI하고 MRD가 일치한다는 이런 조건 하에서 뭘 정한다고? 국내 가격. 아주 높은 가격을, 독점 상태이니까, 그리고 국내 판매량, 이걸 정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MRD와 MRI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QD만큼 정하면 이 높이가 이제 같아진 MR이 된단 말이죠. MRI와 MRD가 요 같아진 뭐가 돼? MR이 되게. 요게. 그러면 이제 MR이 국제시장의 MR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쭉 요 MR이 여기와 이 높이와 같아져. 그러면 MC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총 산출량을 정합니다. Q바를. 처음에는 이 MR과 이 MR이 달랐는데 같은 수준에서는 이 높이는 이 하나로 정해진다고요. 요 하나로 정해져. 그러면 그 같아진 MR과 요 같아진 MR, 요 MRI와 MRD요. 요 같아진 MR과 MC가 일치하는 조건으로, 이런 조건으로 뭘 정해? 총 산출량 Q바를 정해. 총 산출량. 그러면 요만큼은 국내에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총 산출량 가운데 나머지는 해외에 팔겠죠. 이렇게. 요만큼은 해외에 판다. 그래서 국내 판매량은 요 QD만큼 정해지고 해외 판매량은 총 산출량에서, 요 총 산출량이고요. 총 산출량에서 얼마만큼요? 국내 판매량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면 이게 해외에 수출하는 해외 수출량이 되겠죠. 해외 수출량이 된다. 자, 이게 차별화된 가격 설정 방식이고, 자, 이 과정에서 독점자의 이익료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전략을 쓰는데, 얼마나 커지는지 좀 보시면, 이 하얀색으로 우리가 둘러싸인 영역이 독점자의 TR 총 판매 수입에서 이 아래쪽 면적을 빼보는 게 2운이었어요. 그러면 요만큼이 지금 새로 독점의 잉여 부분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요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요 면적에서 요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요만큼은 사라지고 이만큼은 새로 생기고 이렇죠. 그리고 처음에 국내 독점이 얼마만큼이요? 요 QM만큼 생산하다가 생산이 아주 크게 생산량이 늘면서요. 요 MC 목선 밑면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요걸 제거하고 요 위쪽은 다 생산자 잉여다 이 말이에요. 생산자 잉여다. 그래서 면적을 여기 플러스 A만큼 넣는 것이고 마이너스 B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여기 플러스 C만큼 늘어들어서 독점자의 잉여는 반드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독점의 잉여 극대화 혹은 이윤 극대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델타 PS 생산자 잉여의 변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그리고 플러스 C만큼 얘는 반드시 잉여가 0보다 커진다 이것입니다. 변화분이 반드시 0보다 커진다고. 그래서 독점의 잉여 극대화 전략의 일환이다. 자, 이렇게 하고 요게 국내에는 아주 높은 가격을, 해외는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 시장, 해외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낮은 가격을, 이렇게 차별화된 가격을 정해서 독점자가 이윤을 가장 크게 한다 이것이죠. 자, 이런 것을 국내 독점 그리고 해외에서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국제적 가격 차별 혹은 덤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덤핑. 그래서 시사점은 이 덤핑인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대우자동차,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차별화된 가격을 정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돕는 그런 불균형적 성장 전략을 일환으로서 이걸 썼는데요. 이런 가격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는 어때요? 원래 독점 기업도 이 점에서 독점의 균형이 형성됐더라도 소비자 잉여는 굉장히 적어요. 이 독점자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그런데 지금 차별화된 가격을 정해서 더 차별화된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 잉여가 더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옹호하는 전략을 썼는데 독점 기업의 옹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해외 낮은 가격이 PI 가격인데 국내에 이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해외에서 낮은 가격에 사오려는 소비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못 사오게 관세 장벽을 세워줬다 이것입니다. 관세 장벽을 세워서 해외는 낮은 가격에 팔고 국내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독점 옹호 전략을 썼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사점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 독점을 하면서 우리가 부분균형과 일반균형 분석, 사실 일반균형 분석은 교과서에 또 잘 이중 선생님 책에도 물론 안 나오지만 일반균형 분석은 조금 학생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독점의 시장 개방 문제인데, 독점의 시장 개방 문제. 일단 부분균형 분석으로만 하겠습니다. 부분균형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한 산업만 본다는 거예요. PQ 평면에. 독점은 우하향하는 디맨드 커브가 있고요.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 커브가 있고, 국제시장의 가격은 이렇게 PI 가격으로 정해져 있고, 물건 한 단위 팔면 한개 수입은 여기고, 얘는 물론 국내 MR이겠죠. 국내 수요 곡선이고, 얘를 뭐 여러 수출제든 수입제든 두 시장을 다 분석할 수 있겠지만 수입제 시장이 독점 상태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국내 독점인데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사올 수 있도록 시장을 터버렸다 이것이. 시장을 개방해 버렸어. 그러면 원래 폐쇄형리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 수요보다 더 안쪽에 이렇게 안쪽을 지나도록 MC 곡선을 그리면 이제 수입제 시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가격에서 국내 수요는 이렇게 많은데 생산은 이것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MC 곡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먼저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마찬가지 MR D MC 이런 조건하에서 MRD와 MC 조건하에서 가격, 요 모노폴리의 가격 PM 그리고 산출량 QM 이렇게 PM 모노폴리의 가격과 그리고 모노폴리의 산출량이 이렇게 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독점 이윤이 0보다 큰 초과 이윤이 굳이 따져보면 요만큼의 독점적 초과 이윤이 아래쪽은 뭐예요? 여기는 비용이고 아래쪽은 비용이고 총 수입 가운데 위쪽만 이윤이겠다. 이렇게 이윤이. 자, 시장을 독점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독점의 폐해는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경쟁 시장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낮은 산출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잉여의 상당 부분을 착취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시장을 개방했다.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어떤 가격을요? 해외의 PEI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해외의 PEI 국제시장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이 독점 기업이 국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소비자가 PEI 가격에 얼마든지 사올 수가 있고요. 해외 수출업자도 이제 이 가격에 얼마든지 수출해버리기 때문에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 경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PI 가격을 수용하면서 순수한 어떤 기업으로? 경쟁 기업으로 전환이 돼.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의 차이점은 이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가격을 수용하냐, 아니면 가격 설정력이 있냐. 그런데 가격을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제시장 가격을. 그러면 소비자 균형점 어디로 갑니까? 예점에서 요 점을 요로 가야 돼요. 요 M점에서 예컨대 뭐 N점 이렇게 할까요? N점으로 간다. 소비자 균형점은. 그러면서 생산자는 이제 원래는 QM만큼 생산했는데 얼마만큼 생산할까요? 요 PI 가격이니까 P 이퀄 MC 조건 하에서 여기서. 이렇게 생산자는 생산량을 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걸 Q 뭐 1 이러면 소비자의 소비량은 요만큼으로 늘고요. Q2 소비량은 이만큼 늘고 생산량은 Q1만큼 는다. 폐쇄적인 상태 어땠어요? 소비자 균형점과 요 균형점은 여기였기 때문에 요 생산량 요만큼 늘고요. 소비도 QN 수준에서 Q2만큼 소비를 하는데 요만큼은 뭐 해야 돼? 이제 부족하니까 수입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뭐 국내 생산이 늘고 얘는 뭐고요? 수입량이 늘고요. 수입량이 이렇게 수입량. 자,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을 이렇게 늘리면서 나타나는 후생의 증가분은 어때요? 요 아래쪽 면적은 다 뭐고? 비용이고 요 TR 중에요. TR 총 판매 수입 중에 생산자는 얼마만큼? 요만큼의 추가적인 잉여를 누릴 것이고, 소비자는 어때요? 소비자 균형점 원래 요 삼각형의 소비자 잉여인데요.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굉장히 커지면서 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은 그냥 독점자의 잉여가 소비자에게로 전환된 것 뿐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변함이 없는. 따라서 이렇게 특이한 면적의 사회 전체 후생 증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소셜 웰페어, 사회후생이 시장 개방을 통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사회후생 증가는 가장 많이 후생의 이득이 소비자 훨씬 더 많은 소비량을 훨씬 더 저렴하게 소비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비자 잉여의 상당 부분이 CS,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점자는 물론 이게 파이가 제로가 돼버립니다. 경쟁 기업으로 됐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 돼서. 그 뒤에 그 교과서 1급 차별을 좀 잠깐 확인해 보시면 1급 차별 어제 2급 차별을 좀 받고 1급 차별을 좀 보세요. 독점 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하자. 밑줄. 거기다 그렇게 써놔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에 대한 완전 정보. 뭐라고? 소비자가 각각의 소비량 수준에서 얼마를 지불하고자 하는지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에 대한 완전 정보. 정보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수요 곡선이 최대 지불 의사의 궤적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을 누가 안다고요? 기업이 안다. 그런데 그 수요 곡선은 보상 수요 곡선입니다. 보상 수요 곡선과 보통 수요 곡선의 차이점은 뭐라 했어요? 보상 수요는 순수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뭘 제거한? 소득 효과. 실질 소득의 변화를 제거한. 이 보상 수요 곡선을 누가 알고 있다? 기업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어떤 기업이에요? 1급 차별이 가능한 차별 독점자가. 자, 그래서 그 밑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각 소비자가 상품의 각 단위에 대해서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소상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독점자는 상품 한 단위씩 밑줄. 이게 이제 마지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단위가 아니라 미세하게 쪼개서 우리가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갠다. 상품을. 그래서 분리해서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다. 또 모든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긴다. 또 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차츰 낮은 가격을 매기는 이러한 완벽한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완벽한 가격 차별. 그래서 1급 차별 땡땡하고 완전한 가격 차별입니다. 완전한 가격 차별. 피구가 이를 1급 가격 차별이라고 부르고 있다. first degree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그 다음 일단 360페이지 잠깐 보시면 쭉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그래프의 이점에서 결국은 Qhen만큼 누가 독점자가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최적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독점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가장 커지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가격 차별을 하는 독점 기업의 이유는 밑줄 그세요. 수요 곡선이 이 디맨드 커브는 마지널 베너핏 곡선이라 했습니다. MB 한계 비용 곡선 MC 요게 일치하는 교차하는 지점에서 극대화된다. 교차하지 않는 점이 있어. 거기 한번 보세요. 그 그래프에 QM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수요 곡선까지 끌어올려봐. 수직의 점선을 수요 곡선까지 끌어올려봐요. 그러면서 QM에서 Q햇으로 화살표를 해봅시다. 만약에 QM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Q햇까지 생산량을 늘리면 시장의 소비자들은 수요곡선이 무슨 곡선이라고? 한계 편익 곡선이고 그 밑면적은 무슨 곡선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수요곡선 자체가 한계 편익이니까 그 아래는 총 편익이죠. 그래서 산출량을 QM에서 QE까지 늘리면 총 편익이
거기에 사각형의 면적으로 마른 목골의 면적으로 커지겠죠. 그 마른 목골 표시를 다시 박스를 한번 쳐봐요. QM 그 다음에 수요곡선을 쭉 만나는 수요곡선을 F로 해서 QM, FE, Qhat 요 마른 목골의 면적만큼 총 편익이 늘 거예요. QM에서 QH로 늘리면. 그리고 거기 MC의 밑면적은 뭐라고요? 총 비용입니다. 총 비용. 그러면 총 편익은 그 사다리꼴 면적.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의 사다리꼴 면적은 뭐예요? 총 비용. 그래서 QM에서 QS로 늘리면 그 삼각형의 면적만큼 뭐가 는다는 거예요? 끌어내요. 빗금치고 끌어내. 뭐가 늘어? 순편익이. 순편익이 는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순편익이 늘리기 때문에 QM은 최적이 아니고 Qhat이 최적이다. 오른쪽에 Qhat 오른쪽에 Q1이라고 해서 한 점을 찍고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서 Q1 그래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서 MC 곡선에 만나는 점을 G점 하세요. G점. 그러면 Q1, Qhat, EG 이런 마른 목골의 면적이 나올 것이고 그 전체가 총 비용입니다. Q1만큼의 Qhat과 Q1만큼의 사이에 해당하는 총 비용이죠. 그리고 Q1에서 Qhat으로 화살표. Q1에서 Qhat으로 화살표. 이렇게 산출량을 줄이면 생산량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총 비용이 줄겠죠. 그런데 순편익도 줄어. 시장 수요곡선과 만나는 면적. 순편익도 그만큼 줄어. 아니죠. 편익도 총편익도 그만큼 줄죠. 그래서 Q1에서 Qhat만큼 산출량을 줄이면 총 편익도 줄고 총 비용도 줄지만 총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줄기 때문에 순편익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Qhat만큼이 최적이다. 1급 가격 차별은 뭐와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뭐라고요? 최적. 누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잉여가 가장 극대화된 상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기업과 소비자 잉여의 합인데요. 이게 사회적 잉여인데 사실상 가격 차별 전략을 쓰게 되면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수요곡선 높이까지 누가 다 받아버려요? 기업이 다 가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제로가 돼버리고요. 전부 다 생산자 잉여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어디로 보시냐면 실전 200제 274페이지 274페이지 91번 문제. 어느 마을에 한 명의 의사가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독점자입니다. 독점자. 써나? 한 명의 의사가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이 마을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P는 200-Q 돼요. 각각 절편값은 200이고 기울기 -1에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입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에 따른 총비용이 주어지는데 총비용 밑줄 그어보세요. TC는 240은 산출량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용입니다. Q의 작업은 산출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베리어블 코스트 가변 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지금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모두 매몰 비용으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정비용을 모두 매몰 비용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쭉 여러분 쓰시면 된다 그랬잖아. 첫 번째 어떤 의미라고? 생산 중단에도 회수 불가능. 생산 중단에도 회수 불가능. 오른쪽 화살표 가고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에 포함돼 안 돼? 안 되니까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TVC이고 가변비용 뿐이고
오른쪽 화살표. 생산자 잉여는 뭐다? TR에서 TVC만 뺀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뭐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생산자 잉여와 이윤이 다르다. 생산자 잉여와 이윤이 다르다. 그걸 매몰 비용, 모두 매몰 비용이라고 주어진 그 단서에서 이걸 여러분 알아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1번 설문을 봤더니 이 의사는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없다 밑줄 긋고,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없으면 단일한 가격을 정해야 되죠? 단일 가격을 정해야 되지. 이게 순수 독점이죠. 차별 독점이 아니라 순수 독점이지. 독점 이유는 얼마냐,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얼마냐. 이게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 물어보겠지. 첫 번째부터 좀 보시면, 분석의 기초 혹은 설문의 정리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수요곡선 나와 있네. 수요곡선은 두 번째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용 함수 TC는 픽스드 코스트하고 베리어블 코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픽스드 코스트가 240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바로 이것만 적어놓고 가면 되겠어요? 문제 설문의 정리라는데 설문만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걸 정보를 가져 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요곡선이 우하행하는 선형직선이야. 그러면 바로 MR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MR은 어떻게 생겼어요? 절편 같고 기울기 2배인 MR을 마이너스 EQ. 그리고 총비용 함수에서 뭘 구할 수 있어? MC를 구할 수 있겠죠. MC를. 미분해버리면 240 제로. 미분하면 EQ. 이렇게 해서 EQ. 그래서 주어진 설문으로부터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찾아냈고 MR, MC. 왜 찾아내? 이윤 극대화, 산출량, 가격 정하려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분석의 기초 설문 1에 보면 설문 1에 순수 독점의 이윤 극대화, 순수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는 우하향한 선형직선이다. 200, 0, 0, 200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이고 디맨드 커브는 쓰면 되겠습니다. P 이퀄 200 마이너스 Q. P 이퀄 200 마이너스 Q.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 커브가 나온다. MR 커브, MR. MC가 EQ네, EQ. 요렇게 MC가 생겨. MC는 EQ. 그러면 요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독점의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지겠죠. 갖다고 놔버리면 4Q는 200, Q는 50. 그 다음에 수요옥선에 집어넣으면 50 집어넣으면 P는 150 이렇게.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요게 시장 가격이고 시장의 판매량이야. 그러면 요 전체가 토털 레버뉴 총 판매 수입이겠고 토털 레버뉴. 요 아래쪽에 계속 제가 강조를 했어요. 아래쪽이 뭐라고 이게? TC야 아니면 TVC야? TVC. TVC. 토털 베리어블 코스트 TVC.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PS, 생산자 잉여는 TR에서 TVC를 뺀 거니까 왜 TR, TVC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앞에 고정비용이 전부가 매몰 비용이다라는 것을 해석을 다 해주면서 생산자 잉여는 이거다. 이렇게. 픽스드 코스트가 전부 다 매몰 비용이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서 생산자 잉여는 이거다. 생산자 잉여가 반드시 이거일 리는 없어요. 반드시 이거일 리는 없어요. 다 비매몰 비용이면 PS가 파이하고 같으니까 TR-TVC, TFC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150 곱하기 50 이거 TR에서 그 다음에 요 TVC 요걸 빼면 되는데 요거 높이가 지금 구하면 되고 파이는요. 파이는 TR에서 TVC, FC 이렇게 빼니까 TFC. 그래서 TR 요 PS고 요거는 요 PS 생산자 잉여를 구하면 생산자 잉여를 구하고 TFC는 뭐예요? 픽스드 코스트는 240.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독점은 뭐 앞에서도 한 것이니까 그냥 보면 되고 두 번째 문제를 좀 보세요. 이제 이 의사는 마을 주민들의 지불 의사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축적했기 때문에 1급의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자. 1급 차별 밑줄. 충분한 정보 밑줄. 완전 정보.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에 대한 완전 정보. 그런 경우에 1급 차별을 실시할 수 있다. 이윤과 생산자 잉여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3번. 1급 차별. 1급 가격 차별. 물론 당연히 1급 가격 차별의 의의를 당연히 써야 되겠습니다. 1급 차별의 의의. 뭐예요? 1급 차별은? 거기 잘 나와 있죠? 첫 번째 소비자의 지불 의사에 대한 완전 정보. 두 번째는 각각의 소비자에 대해서 다른 가격. 세 번째는 소비량에 대해서 한계적인 가격 설정. 미세한 단위마다 다른 가격을.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을. 그래서 이게 완전한 가격 차별이다. 거기까지 완전한 차별이다. 완전한 가격 차별이다. 그 완전 정보를 요 보상 수요 곡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Compensated Demand Curve, 보상 수요 곡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것까지. 요 프라이스 콘서트 평면이 있고 PQ 평면에 마찬가지 이렇게 우하향하는 디맨드 커브가 지금 있죠. 200, 0, 0, 200. 그래서 각각 절편값이 200인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요 수요 곡선으로부터 MR 커브를 물론 그릴 수 있지만 MR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에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여기 보니까 MC 곡선. 왜냐하면 이 디맨드 커브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차별 독점자 1급 차별의 최적 산출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MC는 EQ고요. 여기 디맨드 커브는 P는 200-Q고 이렇게. 요런 점이 균형점이다. 요렇게. 그래서 Q 예컨대 스타만큼의 최적의 산출량. 누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1급 차별을 하는 요 1급 차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왜냐하면 요 Q1에 대해서도 이 가격을 매기고요.
요 Q2에 대해서 이 가격을 매기고 각각의 가격을 전부 다 매길 수 있다면 요 아래 면적만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의 잉여예요? 생산자, 기업의 잉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여기 Q1에서 내가 물건을 팔 이유가 뭐 있어? Q1에서 물건을 팔면 요까지만 내 거고, 더 팔면, Q스타까지 팔면 요것도 다 내 건데, 여기가 다 충분히 잉여 순편익이 이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서 판매를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요 디맨드 커브와 요 MC 커브가 교차하는 점에서 이 교차점에서 뭘 정해요? 최적의 Q스타 판매량을 정한다. 이 독점 공급자가 독점 의사가 이 의료 서비스를 Q스타만큼 공급하는 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이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PS 그리고 파이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요. PS 파이는 보니까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잉여가. 이 아래는 뭐예요? 아래는 Total Variable Cost. 여기가 PS. 그래서 높이는 지금 수욕선과 MC 곡선의 교차점을 찾으면 되니까 얼마예요? 3Q는 200. 그래서 Q는 3분의 200. 뭐 이렇게 해서 3분의 200을 우리 찾아내죠. 여기가 3분의 200. 잘 부르죠. 3분의 200만큼. 어디에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수요곡선에 집어넣거나 MC곡선에 집어넣으면 여기 3분의 200을 집어넣으면 얼마에 돼요? 여기는 3분의 400이 되겠는데 잘 들으세요. 요거 지금 지워야 되는데 요 3분의 400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3분의 400인데 이 높이가 3분의 400이 어떤 의미를 갖냐고. 아무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요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이 높이, 수요곡선의 높이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단지 뭐는 의미가 있어요? 요 3분의 200은 당연히 의미가 있지. 왜냐하면 면적을 구하려 해도 밑변 200, 높이 얼마? 3분의 20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있지 당연히. 자, 그리고 마찬가지 PS를 구했다면 PS는 밑변 200 높이 3분의 200 곱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구했다면 이거 얼마예요? 100 3분의 2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했다면 요거는 PS에서 TFC를 뺀 거니까 먼저 이윤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PS를 찾고 3분의 200에서 마이너스 240을 빼주면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다 계산을 안 해도 이렇게 써주는 게 오히려 이 친구가 PS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 픽스드 코스트를 뺀 거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써놔도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 그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다 통분해가지고 다 해줘도 뭐 되겠죠. 해줄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 부분에 1급 차별의 양면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급 차별은 방금 설명하는 대로 생산자가 소비자 잉여를 전부 다 가져가는 형태이니까 일단은 공평성 측면에서 가장 불공평한 가격 차별 정책이다. 두 번째는요. 거기 MB와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산출량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경쟁시장의 산출량이다. 그게 경쟁시장의 산출량.
따라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두 번째 분배 공평성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양면성이 있다. 시점 간 가격 차별이 있는데요. 365페이지. 시험 보셨죠? 잠깐 쉬고 보겠습니다.